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숫자. 여기 특히 우리 젊으신 우리 서울대생분들은 수학을 잘 하실 거니까 이거 한번 저한테도 한번 해답을 줘 보십시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 두 군데 4월 3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두 군데입니다. 자, 두 군데인데 투표율이 똑같아요. 51.17, 51.18. 투표율은 똑같아요. 자, 요것만 똑같으면 그나마 이해 가요. 총 투표 중에서 선거일 투표 비중 69.7, 69.6. 똑같아요. 똑같죠? 이거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거? 야, 좀. 그 다음 이거. 사전투표 비중 28.3, 28.6. 총 투표 중에 사전투표 비율 14.49, 14.69.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두 군데가 똑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 뒤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바로 이거거든요. 비중이 같은 거예요. 비중이. 여기 보면 숫자가 선거인 수는 달라요. 18만 3,900. 통영 고성은 15만 5천. 투표수 9만 4천, 7만 9천. 근데 투표 비중은 같아요. 51.17, 51.18. 똑같은 거죠? 투표 비중이 똑같아요. 이 숫자는 달라요. 자, 그럼 요거 하나만 갖다 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본투표, 선거일 본투표 69.7, 69.6.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선거인 수 15만 5천, 투표수 6만 5천, 송영고성 13만 5만 5천. 근데 이게 비중을 딱 보면 똑같아요. 그럼 사전투표 마찬가지입니다. 14.49, 14.64.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로또보다 더 맞추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맞추기는. 이 인원이 다른 두 선거구, 투표수도 각각 다른데 어떻게 해서 비중이 각각 똑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거죠. 사전투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뭔가 함수관계에 있는 무슨 뭔가가 있다.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작동한다. 그런데 결과는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됐고 통영 고성은 한국당이 됐어요. 왜 결과가 달랐을까? 똑같이 뭔가 조작한 것 같은데 왜 달랐을까요? 왜 달랐을 것 같습니까? 우리 김은구 회장님은 왜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조작을 했지만 여기는 조작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조작해도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조작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 벗어날 만큼 많은 차이가 났고 여기는 그 조작하는 범위 내에 하기만 하면은 바뀔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었나. 똑같이 조작을 했는데 여기는 그래서 결과가 바뀌었고 여기는 원래대로 나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같기 때문에 같이 조작을 했다는 거 보는 거죠. 여기만 조작한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를 조작했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창원, 성산. 근데 저는 아니다. 숫자를 들여다봤더니 비중이 똑같다 이렇게.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작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다만 결과가 다른 것은 창원, 성산은 조작할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났다면 여기는 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이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우리 서울대생들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이걸 늘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엄청난, 예. 아니 근데 저기 선거인 수하고 투표 수하고 그 계산해 보면 비율이 투표율이 맞아요? 맞아요.
투표율.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세팅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리는 게 아닌가? 제가 바로 그런 거죠. 뭔가 이런 보이한 손이라는 건 어떤 함수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떤 비밀리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이 숫자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비율이 되도록 딱 세팅된 뭔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비율이 똑같지 않느냐.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맞춥니까? 이건 로또보다 맞추기 힘든 거예요. 이 숫자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요 표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때서 이럴까? 저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두 군데 다 조작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숫자 내기까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거 다 더하기 하고 뭐 해서 한참 해서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서 비중을 딱 내보니까 비중이 딱 같은 거예요. 그냥 숫자만 보면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요것만 봐서는 몰라요. 요것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비중. 요 비중을 보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 투표율은 요거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비중은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뭔가 조정하는 그런 함수 관계를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닌가 의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창원 성산만 조작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둘 다 조작했어요. 둘 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조작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도 그럴 수 있겠죠. 차이가 많이 나면은 조작해도 소용이 없어요. 차이가 적게 나면 뒤바뀝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개표기. 이게 참 말이 많죠. 전자개표기. 근데 이건 우리나라 예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선 해외 사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했어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부정 조작할 수 믿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수출 회사 이름은 한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라크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재검표가 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할 때는 미루 시스템.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좋아하는 시스템. 이름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케냐, 콩고, 러시아, 키르기스탄, 엘살바도르로 수출했어요. 여기도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콩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마라. 공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콩고에다가. 하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조작한다. 자, 이게 지금 해외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수출한 거예요. 한국에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냐. 누가 수출했을까? 이걸 구조를 보시면 이래요. 중앙선관위가 있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있고 국제협력단이 있어요. 요 3개 기관이 합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뭐냐? AWEB이라고 그래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중앙선관위의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에 모든 예산은 100% 중앙선관위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게 숙주예요, 숙주. 중앙선관위 숙주고, 요거는 거기에 따른 하나의 아바타 같은 거죠, 아바타. 여기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국제협력단, 코이카죠, 코이카. 여기에 공적 개발 원조라고 우리가 개도국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거 있습니다. 그 자금, 그 국가 돈이죠. 그 국가 돈으로 국가에서 준 예산을 여기 줘가지고 국가 돈으로 개발한 거예요. 이 전자개표기가. 근데 이 국가에서 개발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됐어요. 해외에서.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필리핀, 이라크, 케냐, 콩고,
러시아, 엘살바도르 다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요. 왜? 요거는 아바타니까. 요 중앙선관위 아바타니까.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여기는 자기들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우리는 표 분류기, 수동식 표 분류기. 분류기라고 그래. 분류기. 분류기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수출해서 전자개표기라고 팔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까?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가 핵심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모아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업체 사람들 나가게 해주고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은 한국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다. 투표지 분류기.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분류기 돌아가는 거. 그거 그냥 분류기라는 거예요. 이런 건 말장난인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소스 공개하라고 지금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죠. 공개 안 한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 왜?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므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중앙선관위가 시민단체가 요구했어요. 같이 토론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시민단체 힘이 부족해서 여기 조원진 의원, 이분이 좀 관심이 있어요. 투표제도에 대해서. 이분이 그 안전행정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라고 소관 상임위입니다. 그 중앙선관위를 그 견제하는 안전행정위원회, 감독하는 일종의 국민의 대표단체죠. 여기에서 조원진 의원이 요청을 했어요. 시민단체에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당시에 저희 공정전하고 지금 앞에 계신 우리 김철령 우리 그 공명총 그다음에 오늘 안 나오시는데 고대 교우 트루스 포럼이라고 박상원 회장님 계세요. 세 단체가 같이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사무총장이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이 왔대요. 이거 조원진 의원 이야기예요. 이거 왔다는 공개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이거 공개적으로는 안 되고 비공개,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참석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입장이 그냥 바뀌었죠.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저희는 비공개가 됐든 어쨌든 우리는 같이 만나자. 처음에는 비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만나는 게 좋겠다. 대화를 해보자. 해서 우리는 시민단체 의견은 만납시다.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불참. 내부에 토론해 본 결과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불참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실무진, 사무총장은 실무하는 사람이에요. 실무. 현행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장 헤드죠. 사무총장인. 참석하고 싶었는데 비공개라면 참석하겠는데 가지 마라. 누가 했을까요? 네? 그 윗사람이 했겠죠. 요 사무총장 위에는 상임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있어요.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상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뭐 대법관이기 때문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 불참하게 했겠냐? 상임위원이 아니었겠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무총장을 압력을 넣으신 사람은 선관위에서 상임위원이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이 국민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공무원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부 부처에 누구도 대화를 요청하면 다 대화합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되면 민원실로 오라고 그래서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다 나와요. 근데 불참.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구린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떳떳하면 왜 안 나옵니까? 저라면 나가서 그거는 오해다. 사실은 팩트는 이거다. 라고 자기들을 설명을 해야죠. 시민들이 요즘 너무 이상하게 자꾸 선관위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 그게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이거다. 이게 공무원 자세 아닙니까? 근데 거부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법치주의가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이 공정하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뛰어다닐 수가 없어. 목을 딱 목줄 메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총장이 그러면 이게 참 좋다. 이 사무총장이요, 높은 직책이에요. 예? 실무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예요. 공무원이. 예.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급이라고요? 예, 장관급이라고 그래서 장관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또 상임위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차관급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헤드예요.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무총장인 거죠. 이런 사람이 심판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선관위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심판하에서 게임 해봤자 뻔한 거 아니냐. 이거 투표, 총선거 보이콧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연구한 거예요. 과연 현행 선거법 하에서 선거를 치르면 공정하게 할 수 없는가? 저희가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도 있어요. 자, 첫째, 편법 홍보하지 마라. 사전투표라는 건 원래 선거 당일날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 유권자, 이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특례로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투표할 수 없으니까 미리 4, 5일 전에 사전투표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선거 당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국민주권 행사하라고 법정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휴일날에 선거합니다. 미국과 영국 빼놓고 대부분 다 휴일날 쓸 거예요. 우리는 평일날 법정 공휴일을 만들어서 그날 선거하라고 하는 게 선거 당일이에요. 그런데 이날 선거하라고 해놨는데 관내에 있으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사전투표 편하니까. 그리고 사전투표하고 선거 당일날 공휴일에 놀러 가려고. 그렇죠. 놀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전투표 독려하라고 방송, 광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언론과 정치권 오도하는 걸 바로잡으면 된다. 그러면 이 편법 홍보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은 할 것이다. 지금도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가령 그러면 사전투표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 우선 이걸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도입됐어요. 사전투표는. 474만 명, 11.5%입니다. 당시에 사전투표한 사람이 이만큼 했어요. 이분들이 약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해보자고요. 특별한 사유. 그래서 했다. 474만 명. 한 11% 정도.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2016년 대선 때 1100만 명이 했어요. 비교해 보십시오. 633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가
증가한가요? 급증한 건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처음에 투표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왜? 사전투표하고 놀러가자. 이겁니다. 놀러가자는 거예요. 사전투표하고. 공휴일날을 국민주권 행사하라고 법정 국일까지 만들어줬는데 국민주권 행사를 땡겨서 미리 하고 놀러가자 이래 된 겁니다. 보시죠.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오케이. 응? 선거일에 바빠도 우리가 미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딱 그림 그려놨어요. 자, 이거 중앙선관위 그거예요. 전부 다 중앙선관위의 홍보물입니다. 배낭 메고 놀러가자. 사전투표하고 놀러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선전해요. 그림만 딱 보면은 이거 뭐 놀러가는 폼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언제 놀러가나? 선거 당일날 놀러가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이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이거 보십시오. 이제 드라이브 뭐 복장이 이게 완전히 뭐 놀러가는 폼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또 자전거 타고 하이킹 합니다, 이거. 사이클링이에요, 사이클링. 놀러 가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보십시오. 놀러 가라고 그러잖아요. 놀러 가라, 놀러 가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놀러 가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십시오, 이거. 너무나 좋은 사전 투표. 미리 투표하고 놀자. 아, 여기는 미리 투표하고 놀자고 돼 있어요. 네? 이거 무슨 당입니까? 무슨 당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놀자. 미리 투표하고. 이 더불어가 미리 함께 놀자는 건가 봐요. 네? 미리 투표하고 놀자. 아니, 그냥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또 이 아저씨는 뭐예요, 이 아저씨? 보세요. 사전투표는 홍준표. 이 당이 무슨 자유한국당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면서 사전투표 많이 해가 나 좀 찍어줘 그러고 있어요. 조작당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한겨레 신문 미리 투표하고 나들이 가자. 미리 투표하고 나들이 가자. 예? 이거 보십시오. 사전투표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주고 홍준표 출발 전에 투표했다. 바다가 더 짙푸르다. 야, 이거 들으면 이 여기서 타고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출발 전에 투표 다 했으니 놀러 가자. 며칠 모아가지고 그냥 연휴 만들어서 놀러 가자. 문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사전투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이거 보면 사전투표 하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그렇죠. 놀러 가고 싶은 거지. 놀러 가는데 찜찜하니까 사전투표 하고 가자. 쉬우니까.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사전투표 했습니다. 몰랐어요. 다 하니까 우르르 가니까 그냥 텔레비 봐도 사전투표해라. 신문 봐도 사전투표해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갑다 해서 간 거예요. 이런 함정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도 놀러 가기 위해서 운동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사전투표하면 대통령은 문재인. 사투대문이에요. 응? 이거 보세요. 고치글라 고치가기. 제주도 말인가 봐요. 빨리 투표해서 빨리 하자. 뭐 이런 거 사전투표하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또 창의력도 좋아요. 조기를 한번 갖다 그려놨어요. 조기에 투표하자. 사전투표 조기에 투표하자. 이거 아주 아이디어 정말 대단해요. 이 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다 와요. 정말 아이디어 좋습니다. 또 이 아저씨는 뭡니까, 이 아저씨? 어이구,
잘못 넣은 것 같아. 이 누구죠? 아이, 사전투표하라고. 예? 여기 한국당 이현재 의원. 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나를 잊지 말아요. 이거 한국 공보 뉴스예요. 이쪽에는 파티원까지 모집한대요. 민주당 사전투표 파티원 모집한대. 파티하는 사람을 모집한대. 사전투표하는. 예? 이재명이 명쾌한 선택을 할 때 사전투표하자. 충주 선관위, 이 뉴스완 다 이래요. 그래 이걸 본 국민이 어느 국민이 사전투표 안 하겠습니까? 하고 싶죠. 그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전투표 다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하고 놀러 가면 훨씬 좋잖아요. 논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JTBC도 이래요. 사전투표 조작한다는데 이것은 가짜뉴스다. 이 사전투표 조작한다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거짓이야. 이렇게 보도했어요. 거짓이다. 이 JTBC는 팩트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CCTV로 사전투표하면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CCTV로. 확인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과연 그런지. 공명청의 김진희라는 분이 CCTV 녹화한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을 달라고 그랬는데, 왔는데 훼손되어 왔어요. CCTV는 훼손되면 안 되죠. 그 녹화한 내용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이거 카톡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CCTV 보지도 잘 않지만 CCTV를 달라고 해서 경보원에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훼손된 거예요. CCTV 24시간 모니터링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상황실이 중앙선관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 이 상황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그래야 CCTV가 보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시간에 해당되는 거 이야기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 CCTV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CCTV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하면 지금도 조작 못할 것이다. 공개하라,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이거 하면은 조작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에 대한 선관위에 제가 공문을 냈어요. 이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선관위 답변이 온 거예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제를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와요. 자기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투표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안내하고 있대. 근데 앞에 보셨지 않습니까? 투표할 수 없는 자가 아니고 투표할 수 있는 자인데 놀러 가라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이거와 이게 이 문구가 맞느냐? 이 그림과 이 포스터, 중앙선관위 포스터와 이 문구가 맞지 않다. 이거 우리 고발하려고 그래요. 이거 고발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불법으로 한 거예요. 부정, 직권 남용이죠. 일종의. 왜? 국민들을 오도했기 때문에. 이 공문도 7월 3일자예요. 제 공문 가지고 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온 공문이에요. 이 공문과 이 그림, 매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거 고발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그러면 두 번째 뭘 하면은 이 공정성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악법 하에서도 투표한 봉인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게. 봉인을 제대로 하면은, 뜯어내면은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봉인지. 과거에는 봉인지, 지가 종이지자 아닙니까? 원래 종이였어요. 과거에는 종이였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비닐로. 지금은 비닐이에요. 언제 바뀌었느냐? 투표함이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종이를 하면 잘 안 묻는다.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비닐로 바꾼 거예요. 이겁니다, 비닐. 요거를 붙였다가 떼면은 물방울처럼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뗄 수 없다고 이래요. 근데 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떼가지고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쇄형 보안 비닐이 있어요. 파쇄형. 붙였다가 떼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찢어지지 않지만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뗐다가 투표함을 개폐할 때 떼면은 봉인지가 이렇게 파쇄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봉인지를 써야 이게 종이와 같은 보안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법에 지라고 봉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와 비슷한 그런 보안 등급을 가진 비닐로 해야 맞다. 파쇄형 비닐을 써라. 이게 저희들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쓰면은 조작 못 하죠. 이거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투표함 봉인지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비교 시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봉인지를 사용해서 봉인하겠습니다. 봉인 후에 떼어내어도 봉인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울 형태의 표식이 나도 전체 형태가 유지되고 추후 다른 봉인지를 부착해도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파쇄형 비닐을 사용해 봉인한 후에 떼어내 보겠습니다. 비닐을 떼어낼 경우 봉인지가 파쇄되고 잘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찢어지는 순간 찢어지기는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 가능한 조치입니다. 사전 투표함을 투표 후 4, 5일간 보관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두 번째 방법으로 봉인을 해야만 보안에 이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파쇄형 비닐을 쓰면은 조작하기가 힘들겠구나. 지금처럼 그냥 비닐을 쓰면은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이면 된다고 이걸 지금 선관위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답이 왔나요? 아직이요. 답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사전 투표함 감시 CCTV를 공개하라. 아까 이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4, 5일간 보관하는데 이게 이제 관리 규정도 없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CCTV 상황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여기에 들어간 출입자 명단도 공개하라. 그러면 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해라. 아예.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데 왜 들어갑니까? 거기 떡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전투표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을까? 의혹도 많고. 법을 들여다보면 견제와 감시 장치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 다 아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기붕이는 일가가 자살을 하고 당시에 내무장관인 최인규는 사형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견제 감시 장치. 지금도 국민들 이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선거일 투표는 이게 살아 있습니다. 이거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전 투표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한번 첫째 보세요.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인쇄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바로 프린트로 뽑아줍니다. 사전투표 해보셨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현장에 가면 그냥 프린트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인쇄하는 거하고 프린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쇄는 사전에 몇 부를 인쇄했고 몇 부를 나눠서 어디 줬고 몇 부가 무효표가 되고 이런 게 다 육안으로 체킹이 돼요.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이거는 체킹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조폐공사 같은 거예요. 인쇄 화폐로 말하면 조폐공사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은행 지점에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은행 지점에서 찍어낸 돈을 찍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조지폐가 막 나오겠죠. 이런 거예요. 현장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투표용지마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투표지에 일련 번호를 뜯어내서 일련 번호지 모아놓는 함에다가 이걸 넣습니다. 일련 번호를. 근데 이거를 QR코드에 넣은 거예요.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일련 번호를 나중에 모아서 선관위로 다 가지고 오면은 이 일련 번호지와 투표장이 투표 숫자가 일치합니다. 검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QR코드 넣었어요. 어떻게 검증해요? 육안으로 식별 안 돼요. 이거 육안으로 식별 안 되죠. 검증 자체 없애버린 거예요. 육안 식별이 안 돼요. QR코드 해놓으면. 누가 가서 일일이 웹에 다운받아서 이거 다 해봅니까?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번호 이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훼손하면 안 되죠. 선거인 명부에 신분 확인 우리가 지장을 찍습니다. 무인 찍죠, 무인. 그래서 그걸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기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너무 많으면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기까지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삭제합니다. 법에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법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그 법을 만든 과정을 제가 또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예. 참 정말 이거 정말 저도 하면서 이거 정말 이게 사실일까? 몇 번씩 정말 이렇습니다 지금. 선거 후에 삭제했으니까 그러면 선거인 명부가 훼손된 상태로 보존하는 거예요. 사실상 사전투표는. 누가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검증도 안 돼요. 사실상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 그 다음에 아까 또 투표함을 비닐로 봉인했잖아요. 옛날 종이였는데. 그러니까 투표함을 훼손하고 개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시 장치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투표 관리관 날인, 투표 용지가 그냥 유효한 게 아니고요. 투표 관리관이 거기다가 날인을 해줘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유효한 투표 용지가 되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선관위 직원이죠. 투표 관리관. 날인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법에 돼 있어요.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돼 있어요. 근데 규칙에 공직선거관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84조 3항.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아니 법에서 날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규칙에서 바꿨어요. 이건 중앙선관위가 한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투표관리 날인을 받아 해당 걸 법에서 슬쩍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인쇄니까 투표관리관이 감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모든 게 다 감시 장치입니다. 이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사전투표는 이걸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조작 사례가 전부 사전투표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